대한민국 진짜 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어 문장의 요소 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이 앞으로 영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의 요소들에 대한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은 문장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이 주부와 술부인데요. 모든 문장은 보통 크게 주부와 술부로 나눠집니다. 주부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subject part라고 하는데 주부라고 하는 말은 사건의 주인공인 주어가 포함된 부분의 뜻으로서 그 구성은 기본적으로 명사,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이를 수식해주는 어구들인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등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명사구나 명사절 등 명사 대신 명사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어구로 된 특별한 주어와 이를 수식하는 말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들 중에 특별히 주어는 그것이 그 문장에서 내가 말하는 내용의 주인공임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무척 딱딱하고 어려운 것 같죠? 제가 쉽게 설명할 테니까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술부가 있는데요. 술부는 그 주인공이 일으킨 사건을 서술하는 부분, 즉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부분으로서 술어, 즉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부의 중심이 되는 말은 주어가 되고 술부의 중심이 되는 말은 술어, 즉 동사가 됩니다. 여기서 이 술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술어는요, 무슨 소리냐면은 설명해 주는 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부분을 술부라고 말을 하고 그 술부의 핵심이 되는 말, 중심이 되는 말을 술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부는 동사 이외에도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는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이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등 문장을 구성하는 주요한 뼈대, 즉 형식을 구성하는 구실을 하는 네 가지 말들을 문장의 주 요소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제의 문장은 이 밖에도 이들을 꾸며주는 형용사나 부사 등 수식어구들을 동반해서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종류의 수식어구들, 즉 형용사나 부사 등을 문장의 부속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형용사 아니면 부사입니다. 자, 주어와 주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어와 주부란 무엇인가요? 우리말의 경우에 문장은 보통 은, 이, 가, 깨서라는 조사가 붙어서 그것이 사건의 주인공임을 나타내는 부분과 뭐뭐이다, 뭐뭐이 있다, 뭐뭐하다 등으로 주인공이 일으킨 사건을 설명하는 부분 등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 그 사건의 주인공이나 자기가 말하는 내용의 제목은 주어라 하고 주어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주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어나 주부를 쉽게 판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주어를 쉽게 판별하는 방법은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은, 는, 이, 가, 깨서라는 조사가 붙으면 그 말은 무조건 주어라고 보면 되고 그 주어와 그 주어를 수식해주는 말들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주부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주어 역할을 하는 말은 항상 명사나 대명사 또는 명사 노릇을 할 수 있는 말인 명사구나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워야 하느냐 하면 주어 이퀄 명대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실까요? 주어 이퀄 명대, 주어는 명대 이렇게 외우세요. 자, 술어. 술어는요 동사와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verb라고 하죠. 그리고 술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술어, 즉 동사란 무엇인가요? 그 사건의 주인공 자체나 그 주인공이 일으킨 사건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부분을 술부 이렇게 말하고요.
특별히 그 사건의 핵심을 설명하는 말을 수러 또는 동사, 수러동사, 본동사 등으로 부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수러, 동사, 수러동사, 본동사 이 네 가지 말은 다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문장 자체의 내용이 결국 사건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을 표현해주고 설명해주는 말이 수러, 즉 동사라는 말입니다. 말의 내용이 결국 주어가 일으킨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말이든 어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모든 품사들 중에 동사는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다음 예문들을 봐주세요. 여기 보니까 Grace is an English teacher. Grace는 영어 선생님이다 라는 뜻이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Grace는 주부라고 했고 is an English teacher는 술부라고 해놓았네요. 보니까 비동사 is 앞에서 주부와 술부를 나누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번 문장 보니까 The man in the room teaches me English. 방 안에 있는 그 남자는 내게 영어를 가르쳐준다. 내 영어 선생님이다. 이런 뜻이지요. 자, 여기는요. 주부가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생긴 문장을 한번 공부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니까 주부, 술부를 나누어 놓았는데 어디서 나누어 놓았냐면 teaches라고 하는 동사 앞에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동사 앞부분은 다 주부가 되었고 동사부터 그 이하는 다 술부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어가 수식을 받아서 주부가 길어진 형태로 된 일반적인 문장입니다. 보통 문장은 A번 같이 생겼거나 아니면 B번 같이 생겼습니다. C번 문장을 보니까 She can speak English. 그녀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수러가 조동사와 목적어 등을 가져서 술부가 길어진 형태로 된 일반적인 문장입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문장 형태는 맞는데요. 자, 주부술부를 어디서 잘랐나 봤더니 조동사 can 앞에서 이렇게 잘랐네요. 자, 그래서 앞에 부분은 주어이면서 주부가 됐고, 즉 she는 주어이면서 주부가 되었고 can 이하는 술부가 되었습니다. 술부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수러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러는 무엇의 다른 이름입니까? 예, 동사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사인 speak가 이 속에 속해 있지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러가 조동사와 목적어 등을 가져서 술부가 길어진 형태로 된 일반적인 문장입니다. D번 예문 볼까요? I am doing my homework now. 나는 지금 내 숙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여긴 보니까 특수조동사인 am 앞에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주부가 되었고 am 이하는 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수러가 조동사와 목적어 등을 가져서 술부가 길어진 형태로 된 일반적인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처럼 주부가 길어진 경우도 있고 술부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He usually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그랬습니다. 그는 보통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이런 뜻인데요. 수러가 수식어 구들을 가져서 술부가 길어진 형태로 된 일반적인 문장인데요. 이번에는 보니까 좀 이상한 데서 자른 것 같습니다. 여기 usual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He usually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이런 문장인데 usually는 부사입니다. 동사 앞에 이렇게 부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사들은 대부분 빈도부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빈도부사와 같은 부사가 동사 앞에 있을 때에는 그 부사 앞에서 이렇게 주부술부를 나누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술부는 수러가 포함된 부분 그랬는데 수러는 동사잖아요. 근데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거든요. 이 유절리라는 부사가. 그래서 이것은 얘네 식구니까 이 동사네 식구니까 부사 앞에서 이렇게 주부술부를 나누게 됩니다. 어쨌든 he는 주어이면서 주부가 되었고 usually 이하는 전부 다 술부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번 예문과 G번 예문은 조금 특수한 예문인데요. There was a book on the desk.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장은요. 주부가 가운데 껴있네요. There was a book on the desk.
실제로 술부가 이 was 동사가 보통 뒤로 갔었는데 아까는 여기서는 이 주부보다 앞에 있네요. 그래서 주부술부를 아까는 이렇게 잘랐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잘랐어요. 어쨌든 there is 문장, there was 문장 이런 문장들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의 문장인데요. 그런 의미의 문장인데 이 문장의 특징은요. 무엇이 특징이냐면 일단 이 there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찍 걷버리세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주부술부가 거꾸로 뒤집어졌잖아요. 아까 주부술부가 정상적일 때는 무엇부터 한다 그랬습니까? 주부부터 해석하고 술부를 해석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there is 문장, 이 문장은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자, there는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렇게 뒤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해석하면 해석이 딱 맞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있었다. 여기 보니까 그대로 해석이 되어 있지요. 이렇게 되어진 문장을 주부와 술부가 도치된 문장이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 도자가 거꾸로 도자고요. 이 치자가 놓을 치자입니다. 그래서 주부와 술부가 거꾸로 놓여져 있는 문장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G번에 here are cups가 있어요. 얘는 얘하고 뭐가 조금 다르냐면 조금 전에 이 there is, there are, there was 이런 말들은 there를 해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here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고 나서 이것도 결국은 주부술부는 거꾸로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뒤로부터 앞으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순서가 here 먼저 해석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컵들이 있다. 이 순서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 컵들이 있다라고 써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장들은 전부 다 주부와 술부가 도치된 문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들은 주부와 술부가 거꾸로 놓여 있기 때문에 주부, 술부를 나눌 때에도 아까 정상적인 문장은 이런 식으로 잘랐지만 얘들은 이렇게 역사선으로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앞에서 본 예문에서 주어는 각각 Grace와 man, she, I, he, book, cups이고 동사는 각각 is, teaches, can speak, am doing, gets up, was, are 입니다. 앞의 예문에서 주부와 술부를 나열하는 순서는 일단 일반적 순서는요. 보통 일반적인 모든 문장들은 주부, 술부의 순으로 주부, 술부가 나열됩니다. 그러나 특수한 문장, 예를 들면 의문문과 감탄문 그리고 there이나 here로 시작되는 문장은 주부, 술부의 순서가 도치되기 때문에 주부가 앞으로 나오지 않고 술부가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들을 이미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주부와 술부를 나누는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든 영어 문장을 쉽게 분석하려면 먼저 주부와 술부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영어 박사가 되고 싶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떤 영어 문장을 만나든지 무조건 먼저 주부와 술부부터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무서운 뱀이 한 마리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뱀을 만났다고 합시다. 이 뱀과 싸워서 이기는 최고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이 뱀의 목을 이렇게 자른다면 이 뱀이 아무리 무섭고 독한 뱀이라도 결국은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죽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문장도 이 뱀처럼 길어지면 겁이 나는 거예요. 짧은 문장은 어떻게 해볼 것 같은데 문장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겁을 내지요. 그러나 이 뱀이 목이 잘리면 못 사는 것처럼 영어 문장도 목이 잘리면 못 사는데 영어 문장의 목에 해당하는 것이 곧 주부와 술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부, 술부 모가지를 어떻게 자르는지를 이제부터 제가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F와 G 예문의 경우와 같이 there나 here로 시작되어서 특수하게 주부술부가 뒤바뀌어서 도치된 경우에는 동사 뒤에서 나누고 그 밖에 의문문, 감탄문 등과 같이 특별한 문형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정상적인 서술문의 경우에는 주부와 술부를 나누는 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외워두세요. 1번, 가장 먼저 본동사의 바로 앞에서 나눈다 그랬어요.
A, B 예문과 같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동사 앞에서 나눈다. C번, D번 예문 같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빈도부사 등 부사 앞에서 나눈다. 2번 예문 같은 겁니다. 이때 나누어진 그 앞부분이 모두 주부가 되고 그 뒷부분은 모두 술부가 됩니다. 아까 그 문장들을 다시 보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문장 나왔네요. Grace is an English teacher. Grace는 영어 선생님이다. 여기 보니까 is가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본동사 앞에서 나눈다. is 앞에서 자르니까 Grace는 주어이면서 주부가 되었고 is 이하는 수어가 포함된 부분이니까 술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The man in the room teaches me English. teaches가 뭡니까? 수어지요. 즉 동사니까 동사 앞에서 나누니까 앞에는 주부가 되고 여기 동사 이하는 술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부와 술부가 이렇게 일단 나눠지잖아요. 해석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항상 주부가 길든 짧든 주부를 먼저 해석하고 나서 술부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지 못하면 나중에 해석을 해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부술부를 나누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teaches 앞에서 나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teaches가 뭐니까요? 수어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C번은요. C번은 she can speak English 그랬는데 can이 뭡니까? can이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말이니까 동사의 식구죠. 그래서 술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있을 땐 조동사 앞에 나눕니다. 그래서 그 앞쪽은 주부가 되고 조동사 이하는 술부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I am doing my homework now 했는데 이 am은요. 우리가 보통 am doing 같이 이렇게 쓰인 형태를 뭐라고 합니까? 진행형이라 그러죠. 진행형을 만들 때 이 am과 같은 이 비동사는 특수 조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결국은 동사를 도와주니까 누구네 식구입니까? 예, 동사의 식구지요. 그래서 얘는 술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조동사 앞에 이렇게 나누니까 am 앞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I는 주부가 되고 am 이하는 술부가 되었습니다. 자, 2번 예문 봅니다. He usually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이 usually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사죠. 부사는 누굴 꾸며줘요? 예, 이 동사를 꾸며주는데 동사를 꾸며주니까 동사의 식구죠. 그러니까 여기가 술부니까 술분의 식구로 속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usually라는 부사 앞에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he가 주부가 되고 usually하는 술부가 되어서 이렇게 주부와 술부가 나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번과 G번 같은 경우는 주부술부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예, 도치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주부가 뒤에 와 있으니까 주어 앞에서 잘라요. 그러니까 아까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아까는 이렇게 동사나 조동사 앞에서 이렇게 잘랐는데 동사 앞에 자르고 조동사 앞에 자르고 부사 앞에 자르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잘랐습니까? 예, 여기서는 이렇게 명사 앞에서 잘랐습니다. 즉 주어 앞에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어는 해석하지 않고 거꾸로 올라가면서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있었다가 되고요. Here are cups 같은 이런 경우에는 here를 해석하고 거꾸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르는 것은 어디서 자른다고 했습니까? 주어 앞에서 자르니까 이렇게 여기에 컵들이 있다라는 의미로 되었고요. 주부술부는 주부 앞에서 잘려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부술부가 도치되어 있을 땐 자르는 각도를 거꾸로 이렇게 내리쳐서 자릅니다. 이해가 되셨죠? 주부와 술부를 나누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본동사의 바로 앞에서 나눈다. 두 번째로 조동사 앞에서 나눈다. 세 번째로 빈도부사 등 부사 앞에서 나눈다. 다시 한번 본동사 앞에서 나눈다. 그 다음에 조동사 앞에서 나눈다. 그 다음에 빈도부사 등 부사 앞에서 나눈다. 잊지 말고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나누어진 그 앞부분이 모두 주부가 되고 그 뒷부분은 모두가 술부가 되며
자, 해석할 때는 항상 주부가 길든 짧든 주부부터 해석을 끝내고 나서 술부를 해석한다. 이것이 제가 가르쳐드렸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술부의 중심이 되는 말은 술어 즉 동사이지만 술부는 동사 이외에도 목적어와 보어라는 주 요소와 형용사, 부사 등 기타 수식어구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모르는 것이 영어를 할 수 있고 없는 것을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어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영어로는 object라고 하는데 이 목적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요, 주인공 혼자서만으로도 일으킬 수 있는 사건도 있지만 반드시 어떤 대상이 있어야만 일으킬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건을 설명하는 말인 술어, 즉 동사를 크게 자동사와 타동사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한 나라의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 이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을 아는 것은 그 언어를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획을 그을 만큼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자동사는요, 영어로는 intransitive verb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전을 보면 이렇게 VI라고 쓰고 점 찍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비전달동사라는 뜻인데, 자,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자체의 몸동작만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즉, 주인공의 동작이나 사건의 범위가 주인공 자체를 벗어나서 타 대상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태로 발생되는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를 주인공 자신만 스스로 움직이는 동사다라는 뜻으로 자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요,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she is running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어인 she와 is running이라는 동사 하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 여자가 몸을 움직여서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그 여자가 달린다라는 말을 표시할 수 있지요.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 옆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멋지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she is dancing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녀는 춤추고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she라는 주어와 is dancing이라는 동사만으로도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었고 우리가 그 여자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지 이 말만 듣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를 자동사, 특별히 이 동사 자체가 이 주인공이 일으킨 사건을 완전하게 설명했다. 그래서 유식한 말로 완전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또 볼까요? They are walking 그랬습니다. 그들은 걷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세 여인이 앞으로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으킨 이 동작을 walking이라고 하는 이 walk라는 동사 혼자서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they are walking이라고만 말해도 우리는 알아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자동사고 무슨 자동사겠습니까? 당연히 완전 자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e hawk is flying. 매 한 마리가 멋지게 날고 있죠. 매가 날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주어와 동사만 있는데도 이 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한다고요? 예,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타동사를 공부해 봅니다. transitive verb라고 하는데 줄여서 VT라고 쓰고 점을 찍었습니다. 이 점을 찍는 거는요, 준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타동사에는 VT하고 점을 찍어 놓고요. 자동사에는 VI 이렇게 놓고 점을 찍어 놓는데 이것은 전달동사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주인공이 일으킨 동작이 반드시 어떤 대상에게 전달되어야만 발생하는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즉, 주인공이 일으킨 동작이나 사건의 범위가 주인공을 벗어나서 타 대상에게 전달되어서 영향을 주는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를 주인공의 동작이 타 대상에게 전달되는 동사다라는 뜻으로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이때
주어가 일으킨 동작이나 사건을 받아들이는 그 대상을 유식한 말로 목적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타동사는 항상 목적어를 가집니다. 뭔 소린가 하면, 자, 예문 보겠습니다. A번 예문을 보니까 I swim 그랬습니다. 나는 수영한다 라는 뜻이죠. 주어 동사만 있는데도 이 문장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충분히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동사는 무슨 동사가 됩니까? 예, 완전 자동사입니다. 그런데 B, C, D, E 예문을 볼까요? 전부 다 얘들도 주어 동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she has, 그녀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자, he knows,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Tom loves, 탐은 무언가를 사랑한다. I beat, 나는 무언가를 때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을 다 했어요. 하다 말았어요. 예, 하다 말은 느낌입니다.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위의 예문들 중 A번 예문, 즉 I swim은요, 동사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단지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도 주어가 일으킨 사건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B, C, D, E 예문은요, 이 물음표 부분이 없으면 B번 she has의 경우에는 주어 she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C번 he knows의 경우 주어 he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D번 Tom loves의 경우에 주어 탐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2번 I beat의 경우에 주어 I가 누구를 때렸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즉 다시 말해서 주어가 일으킨 사건인 has나 knows, loves, beat라는 동사의 동작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되는 말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D번의 경우에 사랑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 하고, 2번의 경우 때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맞은 사람이 있어야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타동사는 주어가 일으킨 사건이나 동작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되는 말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이 말을 문법적인 용어로 유식한 말로 목적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림이 두 개가 보이는데요. She struck him 그랬어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주먹으로 딱 때리는 그림입니다. 보세요. 때리다라는 얘기는 일단 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때리는 동작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맞는 사람, 즉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여기는 주어가 있어요. 누굽니까? 그 여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struck, 때리는 동작이 있죠. 그 다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힘이죠. 자, 무슨 격을 썼습니까? 목적격을 썼지요. 우리 맨 앞에 주격, 소유격, 목적격 공부할 때 1인칭, 2인칭, 3인칭 공부할 때 우리가 이거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격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주인공임을 나타내는 말, 즉 때린 사람 이런 뜻이고요. 힘은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말, 즉 주어가 일으킨 동작을 받아들인 대상임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목적격을 썼으니까 struck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she가 일으켰고, 힘은 she가 struck한 그 동작을 받아들인 대상이다 라는 것을 나타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때렸고 그 남자는 맞은 거죠. 그것이 바로 she struck him의 진실입니다. 2번 문장을 한번 볼까요? She's drinking coffee 그랬습니다. she는 주격이죠. 주어입니다.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습니까?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빈 컵이라면 커피를 마신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 여자가 drinking이라고 하는 동작을 행하니까 커피가 마셔지지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일으킨 drinking이라고 하는 사건이 커피에게 전달되어서 이 커피가 그 여자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일으킨 drinking이라는 사건의 동작이 커피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대상을 목적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먹겠죠? 자, 그러면 위의 예문들의 물음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목적어를 임의로 넣어서 위 예문들을 한번 완성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때 목적어는요, 주어와 마찬가지로 품사가 항상 명사나 대명사 또는 명사에 해당하는, 즉 명사 노릇을 할 수 있는 어구가 됩니다. 꼭 외워두세요. 자, 목적어는 명대, 주어 목적어가 그러니까 다 명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외우냐면, 그래서
주어는 명대, 목적어도 명대예요. 그래서 결국 주어 목적을 하나로 묶어보면 주어 목적어는 명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글씨를 크게 써놨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는 명대. 같이 해봅니다. 주어 목적어는 명대. 주어 목적어는 명대. 주어 목적어는 명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어를 집어넣어서 아까 그 불완전한 그러한 문장을 완전하게 만든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has a book. 그 여자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다. 목적어가 a book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가졌고 책은 가져진 거죠. 소유된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이 되는 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 목적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 knows me. 그는 나를 알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가 누구를 알았나 봤더니 나를 알고 있었네요. 그는 알고 있고 나는 그에게 알려진 거죠. 다음에 Tom loves Jane. 탐은 제인을 사랑한다. 탐이 누굴 사랑하나 봤더니 제인을 사랑했네요. 그러면 제인은 탐의 사랑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탐은 러브 한 사람, 그 다음에 제인은 러브 받은 사람,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어떤 동사가 있어요. 이게 사건이라 그랬어요. 사건이 있고 사건을 일으킨 주인공은 주어가 되고 그 동작이 타동사일 때 그 동작에 영향을 받아들인 사람은 목적어가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어든 목적어든 이 세상에 있어야, 존재해야만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사건을, 그 동작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물은 뭘 갖고 있냐면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명사고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 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는 항상 명사나 대명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 beat my enemy. 나는 나의 적을 때렸다, 이 소리예요. 나는 때린 놈, my enemy는 맞은 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때린다는 얘기는, 때린 놈이 있다는 얘기는 맞은 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때린 놈을 뭐라 그래요? 주어라 그러고 맞은 놈을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목적어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목적어를 쉽게 발견하려면 위에 예문에서 보듯이 먼저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을, 를, 에게, 깨 이런 조사들이 붙는 말을 찾으면 됩니다. 이는 그 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타동사의 뜻을 외울 때에는 예를 들어 like를 단순히 좋아하다가 아닌 뭐뭇을 좋아하다처럼 그 동사의 의미에다가 을, 를 등의 조사를 함께 붙여서 외워두면 자동사와 혼동하지 않고 쉽게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어 문장의 요소에 관련된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어 문장의 요소에 관련된 두 번째 강의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어 문장의 요소 강좌는 3편까지 시리즈로 제공이 됩니다.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모두 봐주시고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컨텐츠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봅니다. 그러니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